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합격 노트 준비하시고 합격 노트는 네이버 제 카페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밴드도 개설했어요. 밴드에서도 똑같이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치시면 제 밴드가 나와요. 서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 노트 14페이지. 거기 이제 업무 범위 겸업 제한이고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 했던 거.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기억나시죠? 법인만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서 법인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그래서 중이 중기업이었고 2가 이사도비업체 소개하는 거. 이사업 X, 도비업 X. 직접 하는 건 안 돼. 이사도비업체의 소개, 용역의 알선, 소개, 알선만. 용역이 제공도 안 돼. 직접 하는 거잖아.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거잖아. 안 된다고. 이사도비업체의 소개, 용역의 알선, 소개 알선만. 그리고 이제 분은 분양대행이고요. 분양대행은 제가 대상물을 보라 그랬어요. 주택분양대행 O, 상가분양대행 O. 분양대행은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한 거 안 된다고. 근데 최근에 약간 치사하게 이렇게 나왔죠. 주택용지 분양대행. 그럼 이게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주택용지는 토지야, 토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거니까 얘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더욱더 주의사항. 주택분양대행 돼요? 주택분양대행 업은 된다고. 업 때문에 X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사업, 도배업은 원래 안 되는 거야. 업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 주택분양대행 되는 거잖아. 되는 거에다가 업이 붙건 아니면 업무가 붙건 상관이 없어. 되는 거니까. 업은 여러 번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할 수 있으면 여러 번도 할 수 있다니까. 하여간 되는 거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에다가 업이 붙었다고 해서 업무가 붙었다고 해서 X 이렇게 하지 말자. 상관이 없는 거다. 그 다음 이제 관은 관리대행,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말이 짧은 거는 제끼라 그랬어. 임대업 X, 관리업 X. 말이 짧잖아. 세 글자 제껴. 좀 더 빨리 해야 돼. 임대업 X, 관리업 X. 임대업 이러면 안 돼. 길어 보이잖아. 임대업 X, 관리업 X. 말이 짧으면 건방지니까 안 된다. 건방지면 안 되니까. 근데 두 개 더하면 임대관리. 아, 얘는 된다고. 말이 길잖아. 임대관리, 관리대행 이런 거 된다고. 다시 질문. 임대관리 업 이렇게 하면 업이 붙었어. 임대관리 업. 오, 된다. 업 때문에 X라고 하지 말라니까. 임대관리가 되면 임대관리 업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말이 더 길어졌잖아. 말이 짧은 것만 제끼라고. 임대업 X, 관리업 X. 임대관리 O, 임대관리업 O. 말이 긴 거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 이제 한 가지만 더. 주로 이제 분양대행이 나오겠지만 임대관리랑 관리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대상물을 보는 거야. 주택 그리고 상가만 돼요. 분양대행도 그러고 임대관리, 관리대행도 마찬가지다. 주로 분양대행이 나왔지만 임대관리, 관리대행도 한 번씩은 나왔어. 그러니까 주택, 상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공장 X, 농업용 건축물 X, 토지 당연히 X. 이 세 가지가 그렇다. 그 다음 이제 상은 상담이네.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상담 업도 되고 컨설팅 업도 되는 거고. 근데 뭐는 안 되냐면 부동산 이용업 X, 개발업 X, 거래업 X. 직접 하는 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상담, 컨설팅만 된다고. 그리고 이제 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얘가 이제 프랜차이즈죠. 누구를? 개공. 개공을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야. 개공을.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그냥 공인중개사잖아. 개공이랑 다르잖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X. 뭐야 이거? 이거 블루보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예요. 저 이제 스벅에서 갈아탔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블루보틀. 어우, 산미가 좀 있는 게 커피가 아주 진국이야. 아주. 다시 집중해야지. 지금 커피 얘기할 때가 아니지. 집중하자.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두 번째 경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매 공매. 자, 경매 공매는 경매법인이 하는 일이라 그랬죠. 경매법인이 법원 가서 입찰 서면 대신 써주고 낙찰 받으면 수수료 받고 하는 거, 그거를 중개법인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주의사항, 이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부칙상 개공은 못 하셔.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 그게 이제 중개법인이에요. 법인인 개공,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 둘은 할 수 있어. 경매 공매 관련 일을. 근데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 하세요. 나머지는요? 할 수 있어. 부칙상 개공도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모든 개공이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다. 오. 왜? 부칙상 개공도 할 수 있으니까. 부칙상 개공이 할 수 있으면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개공은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그 3명. 그래서 모든 개공이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개공이 경매, 공매 관련 일을 할 수 있다. 그거는 X.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 하신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 업무자를 왜 붙였다고요? 법인만 그런 거니까 법인만. 개인들은 제한이 없다 그랬어.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도 개인사업자야. 그래서 이런 제한이 없다. 개인들은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랬어. 개인들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이런 개인사업자들은 중개사무소에서 커피숍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랬고. 그래서 법인만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그래서 법인이 이거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제재를 받아요. 하이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임의적, 상대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법인만 그런 거야.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만 그러니까 법인만 위반하면 임등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요 분은 분양대행이었어요.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업만 중개업이고 나머지는 중개업이 아닌 거야. 특히 분양대행, 중개업이 아니라고. 중개업이 아니니까 분양대행 할 때 자격증 필요 없고 보수를 받아도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많이 받았대. 초과보수 그런 거 아니라고요. 중개업만 규제가 있는 거야. 중개업만 중개보수를 받고 한도, 제한이 있다고. 중개보수의 한도가. 근데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받는 게 아니어서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판례가. 됐고. 그 다음 이제 14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에 주의를 보면 주의 동그라미 1번이 또 어려워요. 주의 동그라미 1번이. 요 동그라미 1번까지 나오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제가 이거 올해 문제가 안 나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년엔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경매 대상 대리할 때는 입찰 서면 대신 써주는 거 이거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래. 그게 매수 신청 대리 등록 법원 가서 하는 거예요. 법원 가서. 경매 대상 대리할 때만.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 둘은 경매 대상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래. 뭐 부칙상 개공은 경매 관련 일을 못하니까 상관이 없고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경매 관련 일을 하는데 대리할 때만 등록하래요. 공매 대상은 등록 필요 없어. 이게 법원 가서 등록하는 거라서 공매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매는 경매만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매 대상 대리할 때만. 특히 경매 대상인데 권리분석 취득할선을 하겠대요. 등록 필요 없어. 경매 대상 대리할 때만 등록이 필요한 거다. 그 내용. 그래서 나중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 이게 또 나온다고. 됐고, 그때 다시 설명드리고. 이렇게 등록이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야.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공매 대상 일은 그냥 해도 되고 경매 대상 권리분석 취득할선 그냥 해도 되고.
근데 경매대상 대리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되고 그렇게요. 좀 어려워서 계속 설명드리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서 동그라미 2번은 아까 설명드린 거 업 때문에 X라고 하지 말자. 그 다음 3번도 2분간 상경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중만 중개업. 나머지는 중개업이 아니거다. 중개업이 아닌데 중개업과 같이 겸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분양대행 중개업이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가 아니다. 상관없다고. 그리고 15페이지 좌측 상단에 법인만 위반하면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법인만 제재를 받는다.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는 법인만 그런 거니까. 그리고 15페이지 우측 상단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부칙상 개공, 경매 공매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고. 모든 개공 그러면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그 3명. 모든 개공이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개공이 경매 공매 할 수 있다. X.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 하신다. 그 다음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3번 부칙상 개공은 개인 사업자니까 제한이 없어요. 자영업이면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사업, 도비업, 임대업, 관리업 할 수 있고 커피숍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랬고 다만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만 못 하시는 거다. 그렇게 됐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질문이 많은데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이에요. 개인. 중개업하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중개업하면서 회사에 다니겠대. 회사에. 회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거. 회사에 다니는 거.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중개업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내가 회사에 출근하면 중개업은 누가 있는데? 중개업을 주도적으로 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야. 회사 다니면서 중개업도 하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 본인이 등록증, 양도 뭐 그런 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중개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 다니면. 근데 자영업이면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자영업이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물이 범위인데 얘는 화면을 계속 보시면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돼. 자, 업무 범위,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그거는 업종 문제였어요. 중개업과 다른 일들 어떤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나 없나. 업종 문제. 그리고 지금 할 거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5가지 중개대상물을 다 취급할 수 있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5가지 중개대상물을 취급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 그리고 업무 지역은요. 동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게 달라. 부칙상 개공, 업무 범위 달라요. 경매 공매 관련 일 못하잖아. 중개대상물의 범위는요. 똑같아. 똑같아. 토지부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까지 다 중개할 수 있다고. 그건 차이가 없다고. 업무 지역은요. 완전 달라. 부칙상 개공만 시도야.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돼요. 업무 범위를 물어봤다. 부칙상 개공 다르다고. 경매 공매 관련 일 못한다는.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다르다고. 근데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똑같다고.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그래서 최근에 한 지문 나왔었죠. 모든 개공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똑같다.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부칙상 개공도 똑같다고.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업무 지역은 다른 사람들은 싹 다 전국인데 부칙상 개공만 시도.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다고. 완전 달라. 근데 뭐는 똑같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똑같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를 잘 봐야 된다. 지금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5가지 중개대상물을 취급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 그 문제였던 거야. 예. 부칙상 개공도 똑같다고요. 업무 지역은 다른 사람들은 싹 다 전국이에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또 분사무소, 지점까지도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하는 특수법인. 또 똑같아. 싹 다 전국.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도 부산에 있는 거 다 중개할 수 있다고. 그런데 누구만? 부칙상 개공만 달라요. 원칙이
시도야, 시도. 그러니까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고요. 인천광역시 부평구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것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거. 왜? 시도니까, 시도. 다시 질문. 제가 시도, 뭐가 시도라 그랬어? 시도가 뭐야? 시도. 1번 try, 시도하다. try. 2번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답은 2번. 특별자치시는 우리 중개사법에 안 나온다니까. 우리는 시도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네 가지 줄여서 시도. 그래서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명 줄여서 시도지사 그렇게 했던 거. 그새 또 까먹었어. 그래서 원칙이 시도, 예외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거기 회원가입하고 그 사이트에 공개된 거라면 전국으로 확대가 돼. 가입 플러스 공개만. 다른 건 안 그래. 예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칙상 계공이 소공을 고용했다고 해서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자격증이 없지만 자격증 있는 직원을 고용한 거야. 소공을. 그래도 계속 시도. 그 소공이 같이 시도로 제한을 받는 거야.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거기에 공개된 거. 가입 플러스 공개만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왜? 업무 지역이 다 전국이니까. 부칙상 계공만 원칙 시도. 예외적으로 가입 플러스 공개라면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부칙상 계공이 이 업무 지역을 위반하면 업무 정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업무 정지라는 것도 나중에 외우셔야 돼. 부칙상 계공이 업무 지역 위반했다. 그럼 업무 정지라는 제재를 받는다. 됐고. 자, 다시 15페이지 우측 상단에 주의를 보면 모든 계공, 그럼 아까 제가 3가지라고 했어요. 법인인 계공, 그 법인인 계공이 이제 중개법인을 말하고 있는 거야. 법인인 계공, 공인중개사인 계공, 부칙상 계공, 그 3명. 그리고 이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이고, 그렇게. 자, 근데 이제 이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 이렇게 나왔을 때만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법인인 계공 이렇게 나오면 중개법인 놓고 문제 풀면 돼. 특수법인, 얘는 다른 법률 이런 말이 보일 때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하는 법인 이런 말이 보일 때만 고려를 하는 거고, 단순히 그냥 법인인 계공 나오면 중개법인만 놓고 문제 풀 것. 그리고 이제 부칙상 계공은 이렇게 뭐 업무 지역도 나오고 최근에 한 지문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 올해도 나오고 하는 거, 계속 나오는 거 뭐냐면 이거예요. 2가지. 부칙상 계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올해 이거 정답으로 나왔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건 사용이 안 돼. 부동산 중개는 되는데. 그게 이제 올해 이제 틀린 거 찾는 거 정답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칙상 계공 관련해서 요 2가지. 요 2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끝나. 최근까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니까.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한다. 그리고 부칙상 계공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2가지를 나중에도 시험 임박해서도 요 2가지를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부칙상 계공 관련해서는 됐고. 그 다음 이제 고용인. 오늘은 고용인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고용인도. 자, 고용인에서 일단은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법인에서 고용인 그러면 직원이었죠. 임원 또는 사원은 이사급이었잖아. 다르다. 뭐가 다르다? 직책이 다르다. 그래서 직책에 따른 차이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 이사급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니까 교체가 되면 등기소 가서 등기부 내용 바꾸는 거고, 고용인, 소공, 중개보조원, 고용인, 직원 신고하면 돼. 고용했다고 신고하고 그만뒀다고 신고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사급은 법인만 있는 개념이야. 이사급은 개인 사업자 밑에 일하고 있는데 이사명함 파고 다녀. 이사 홍길동.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실장님이야. 개인 사업자 밑에는 이사급이 없어요. 이사급은 법인만.
그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제가 적어놨죠. 알아두기에. 그 다음 3번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은 자격증 있는 이사급 소공에 포함되지만 고용인은 아니다. 직책이 뭐다? 이사급이다. 그렇죠. 그래서 소공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은 소공에 포함된다. 이사급들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있는 이사급만 소공에 포함된다. 그렇게 했던 거. 근데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지. 하는 일이 직책은 계속 뭐다? 이사급이다. 소공에 포함된다고 해서 직책이 고용인 내려오는 거 아니다. 그런 것도.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소공에 포함된다. 그래서 소공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던 거. 그렇죠?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그렇게까지도 얘네들은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인만 신고하는 건데요. 자, 소공 중개보조원 고용하면 신고하는 거고 그만둬도 신고한다 그랬어. 이사급은 신고하는 게 아니고 교체가 되면 등기소 가서 등기부 내용 바꾸는 거고. 자,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예요. 근데 무슨 신고야? 사후신고야. 이게 또 올해 또 정답으로 나왔네. 고용 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다.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가 아니라 고용신고는 사후신고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선교육, 후신고. 먼저 교육을 받게 하는 거야. 소공은 실무교육, 시옷.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지읒. 교육을 받게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다. 근데 무슨 신고다? 사후신고다. 고용 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다. 업무 개시 전이라고 사전신고인가? 그거 아니라고요. 고용 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고 신고 기한이 업무 개시 전까지고 그리고 교육을 먼저 받게 하고 교육 바꿔치기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선교육, 후신고, 시옷, 지읒.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먼저 받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그런 얘기야. 시옷, 지읒이.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우리가 하니까 여유있게 10일. 그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돼요. 두 번 나왔고 고용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규정이 없어. 자,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또 이의제기하면 받아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의제기하고 그걸 떠나서 일단 법대로만 공부하라고. 그게 제일 안전한 거야. 법에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규정이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실제로는 또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랑 법이랑 다르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올해도 법이랑 실무랑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막 이의제기 했잖아 지금. 근데 그 전에 법대로만 하면 일단 안전하다고. 법대로만 하면. 그래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되고 항상 법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건 다 법대로야. 그냥 법대로만 하라고. 법대로만. 이렇게. 그 다음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안 내네? 했던 거. 자, 자격증 사본은 왜 안 내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유를.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공, 고용 신고할 때 세 가지 경우에 자격증 사본을 안 낸다. 안 내는 이유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은 국장 찾아가서 하니까 자격증 사본을 내야 되고 매수신청, 대리등록신청은 법원 찾아가서 하니까 자격증 사본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만 안 낸다고요. 그게 세 가지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공, 고용 신고할 때 그렇게. 그 다음 또 한국 사람은요 신원조회를 해주는데 외국인은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 그러니까 외국인도 고용인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그럼 외국인은 자기가 성년자고 미성년자 아니고 성년자고 전과자 아닌 거 자기가 서류로 내라고. 외국인은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뭐였죠?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맞췄어. 아포스티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외우고 있는데 시험에 아직까지 안 나왔어. 아포스티유가.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만 내는 거다. 신원조회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은 뭐 신원조회 해주면 되고 됐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더. 자, 중개보존 인원수 제한이 신설됐죠? 중개보존 이거 이제 올해 신설됐는데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또 반드시 나와. 안 나오면 저 잡으러 와. 무조건 나와. 중개보존 인원수 제한이 있고 개공, 소공 합한 수위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개공이 혼자 하고 있으면 5명까지. 그죠? 1 곱하기 5니까 5명까지. 5명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야. 5명까지는 되는 거고 개공 1명, 소공 1명이면 2명이니까 곱하기 5에서 10명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고용할 수 있어. 개공 혼자 해도 중개보조원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 소공 1명 고용하면 10명까지. 개공, 소공 합한 수위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소공은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중개보조원만 인원수 제한이 있고 자 위반하면 제재가 더럽게 세. 절등치에다가 1년 1천. 제재가 세다고. 위반하기가 쉽지가 않지 근데. 혼자 해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데. 위반했다 절등치에다가 1년 1천까지. 그리고 이제 중개보조원은 자기가 중개보조원인 거 미리 고지를 해야 돼요. 중개보조원만. 소공은 안 그러고 그렇게. 그래서 중개보조원 이제 명찰 차고 있어야 돼. 명찰. 중개보조원. 현장 안내할 때 자기가 중개보조원인 거 미리 말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가는 거고. 설명은 안 되니까 중개보조원은. 이제 고지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중개보조원도. 그리고 개공도 함께 500과태료야. 근데 개공은 무과실이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무과실. 그러면 과태료 안 받아. 개공만. 중개보조원은 고지를 안 하면 빼박 500과태료. 개공은 함께 500과태료인데 무과실이래. 무과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현장이 없던 거야. 현장이.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같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있었으면 중개보조원이 고지 안 하면 빨리 고지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현장에 같이 없었어. 그건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이제 개공은 과태료 안 받고 중개보조원은 빼박 500과태료고. 그래서 중개보조원 과태료 받는 거 생겼고 얘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또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올해 개정된 거 내년에 거의 다 나올 거야. 거의 다. 그러니까 내년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쉬울 거예요. 개정된 것들이 쭉 나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또 강조도 하고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나오니까 사실 올해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올해 안 나왔단 말이야. 올해 안 나오고 그럼 이제 내년에는 35회 때는 나올 거다. 아까 인원수 제한, 고지 의무 위반 이런 것들 다 내년에 시험 대비하자. 여기까지 좀 길었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빠.